예, 보시죠. 다음 이제 책 150쪽입니다. 아까 강의노트 7쪽,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막 포종점 그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도로 만들기로 결정한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없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이제 법에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150조, 그러니까 7장 제1절, 그러니까 본문.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수는 도시계획설의 설치장소, 그렇죠?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설이 아닌,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그렇죠?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X 하시고 뒷문장 박스 X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설 설치장소, 그러니까 결정된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제1절 제목이에요. 제1절 제목 도시군계획설 부지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정지 쓰시고요. 예정지 도로 만들기로 결정된 땅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부지가 그냥 그 한자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개론에서는 부지라고 하면 여기 뭐 새롬동 동사무소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새롬동 동사무소 한솔동인가요? 아무튼 새롬동 동사무소 그 건물이 내리 두르고 있는 어느 한 덩어리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개론에 보면 뭐 건부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건물을 지금 쓰고 건물과 일체가 되어 있는 한 덩어리 땅도 부지이고, 근데 이제 공법에서는 대부분 예정지 뭔가 설치할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을 다 옮겨 그릴 수는 없고요. 그냥 보자고요. 그러니까 초가집 할머니 계시고요. 여기 빈 땅 있고, 그러니까 저 땅 A가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그러니까 집 짓고 살아야지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 짓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초가집 할머니 있고요. 자, 그런데 관청에서 거기다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다 도로 내겠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설 사업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설 결정, 도시군계획설 결정, 줄여서 시설 결정.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진 거죠.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획, 시행자가 뭘 써내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시행자가 실시계획 써내서, 그러니까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되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스팔트 부어야죠. 초가집 할머니 지붕 위에다 아스팔트를 부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초가집, 그러니까 다 밀어야죠. 남의 걸 철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다 뭘 해야 되고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한 다음에, 그래서 돈 줘서 내보내고, 지 걸로 만들어 놓고, 지 걸 지가 철거하는 거지. 남의 걸 철거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땅 만들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치하는,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자, 있던 것도 다 철거할 곳이에요. 있던 것도 다 철거할 곳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시설 결정하면, 그러니까 뭘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건축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특광시군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장 빨리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내가 도장 찍어줄게. 아, 시장에서 잘릴 일이라고요. 2년이야. 빵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빵 가면 시장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 줄여서 얘기하면 시설 결정하면은 뭘 못하게 된다고요? 건물을 못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땅 주인들은 뭘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 내려고 땅 샀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때 되면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재산세 내려고 땅 산 게 아니라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여기다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시설 결정되는 순간 건물은 못 짓게 되고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뭘 기다려요? 사업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시행자가 빨리 사업을 해서 뭘 해가야, 매수를 해가야, 어차피 여기는 건물 못 짓는 땅이 됐으니까 돈 받고 팔고, 돈 받고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새 땅을 알아보게 되겠죠. 시행자가 매수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51쪽에 제2절은 이제 나중에 보시고 뭐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152쪽에 와서 제3절 뭐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노트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16쪽
가유니트 16조, 그러니까 1-28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28, 그러니까 10년 민평이고 제목이 대일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시설 결정 해놓고, 달 바꿔서 뭐라고요?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10년 지나도록,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요. 10년 지나도록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말들은 번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번역할 수 있고, 번역하시면 이제 상황들을 그려가기가 쉽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 재산세라고 땅 산 거 아니죠? 근데 건물 못 짓는다. 이것 때문에 가장 피해본 사람. 여기가 만약에 논이나 밭이면, 논, 밭은 애당초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본 거 없어요. 근데 건물 짓기 딱 좋은 땅, 지목이 대일대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 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다고요. 사가지도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본 땅, 무슨 땅이요? 지목이 대인 사람은 10년 동안 지달려 오다가 이제 10년 됐으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그 얘기하는데 이 뻥끗하는데 10년을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10년 지나야 뭐요 빨리 사가. 아유, 그 얘기하는데 10년이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6월 안에 그러니까 산다 안 산다를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결정, 그러니까 매수 거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매수 거부로 가겠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하겠죠. 못 했겠죠. 그러니까 살 돈이 있었으면 그 돈 갖고 이미 사업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 사업에 그러니까 뭐 문화센터를 만들든 도로 만들든 그러니까 다 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체 사업 비용의 토지 매입 비용이 평균적으로 65%가 넘어요. 뭐 경기도의 어느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땅값이 90%가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값, 콘크리트 값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땅값이 가장 비싼 겁니다. 근데 땅값, 그러니까 땅 살 돈이 있었으면 사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매수 거부로 갈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뭐고요? 그러면 돈도 없이 뭐 달라고 결정했냐고 뭐고요? 저를 뽑아주시면 지금 다 그것들 한 거죠. 돈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애가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이 땅주는 어떻게 되든 간에 말든 간에 그건 나는 신경 쓸 일 아니고 아무튼 선거에서 다 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를 뽑아주시면 이제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를 해야죠. 그로부터 몇 년 안에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개인이 관에 돈 내거나 그러니까 관에서 개인에게 돈 주거나 다 뭐로 주고받는 게 원칙이요? 현금이 원칙이죠. 현금이 원칙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위주체, 공법 행위주체,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불쌍한 동네요. 돈도 없이 가장 불쌍한 동네요. 그러니까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땅 주인, 지금 매수 청구하는 이 그러니까 대소유자, 그러니까 A가 두 가지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땅은 가져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은 못 주고 딱지만 준다고요. 그러니까 딱지만 주고 그러니까 돈 마련해서 나중에 돈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딱지만 주고 그러니까 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안 사면 그러면 땅 주인으로 보자고요. 땅 주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쪽 매수 거부가 더 괘씸해요. 매수 지연이 더 괘씸해요. 지연이 더 괘씸죠. 아니 뭐가 그 지연 씨 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니 전방부터 못 산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근데 사겠다고 해갖고 몇 년이나 기술렸어요? 2년이나 또 호송세월을 한 거잖아요. 아무튼 첫 방부터 못 사겠다. 사가면 현금으로 사가면 그 돈 갖고 새 땅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사겠다고요. 그러니까 안 뭉개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놈들아 숨은 쉬게 해야지. 내가 딴 땅으로 나가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이 땅에다가 숨은 쉬고 살게 해달라. 당연히 건물 짓는 거니까 당연히 허가는 받아야 되고요. 63빌딩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없죠. 도로 만들 땅이잖아요. 지금 도로 결정을 폐지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만들겠다는 땅이니까 63빌딩은 지을 수 없고 나중에 사업할 때 포크레인 3날 세워서 간단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3층이야. 그러니까 지붕 없는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 더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17쪽에 그러니까 1-29 그러니까 기업관 공익사업위에서 공적 주체가 협의로 토지 등을 매입할 때 그 매입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죠. 뭐 그렇지만 이제 헌법에 정해져 있길요.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단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내 땅인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못 내놔. 버틸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사람의 재산권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역, 국가 전체의 공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다음 내용은 강의 노트에 17쪽 1-29에 있는 거면 됐고 그 다음 걸 다 표시할 수는 없고요.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공익사업을 합니다. 공익사업을 하려면 시행자가 우선 땅을 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이죠. 시행자가 얼마에 사고 싶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땅 주인이 좋아 그 가격에 판다. 잘 됐고요. 잘 사고 팔면은 이제 민법이죠.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다 됐는데 어느 사람이 버틴다고요. 버티고 있으면 그 땅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그래요. 뺏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만 땅 주인 A, B, C가 있다고요. 그러면 시행자가 얘기를 하겠죠. 시행자가 감정평가에서 3억 드리겠습니다. 3억 드리겠습니다. 4억 드리겠습니다. 좋아서 그 가격에 팔게. 그 가격에 팔게. 그러면 지금 여기 최종 만들어질 때 여기 배나무밭 과수원 할아버지들이요. 그러면 협의 매수가 된 거죠. 협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시행자로 보면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다 보고요. 민법. 이 과정에서 생긴 다툼은 다 보고요. 민사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이니까요. 근데 시행자가 3억 드리겠습니다. B, 택돔 소리 10억은 내놔. 협의가 안 됐죠. 협의가 안 됐으면 그러면 민법에서는 강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포기한다. 그건 민법이고 공법은 그게 아니죠. 협의가 안 됐을 때 시행자가 3억, 땅 주인 10억을 내놔라. 협의가 안 됐을 때 무슨 법이 들어가는 거고요? 공법이 들어가는 거죠. 공법이 들어가서 관청에서 다시 감정평가합니다. 이 땅을 3억 준다고 하니까 땅 주인이 좋아하겠어. 3억 1천만 원은 줘야지. 그리고 2월 16일로 수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걸 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 주고 가져오게 되는 거죠. 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강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제 매수를 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토지의 강제 매수는 어디에서만요? 공익사업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공익사업 때는 당연히 강제 매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익사업 할 때는 그냥 수용한다고 얘기하지. 협의 매수가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됐을 때 강제 매수한다. 그런 얘기 안 붙여도 그냥 수용하면 당연히 협의 매수가 원칙이고 강제 매수가 그 다음입니다. 다음에요. 공익사업만이 아니라 공적 주체가 땅을 산다고 치죠. 공적 주체가 어느 땅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1번, 2번, 3번 땅이고요. 다음에 어디 또 주택인 땅들이 있다고 치죠. 자, 그러세요. 이게 어디로 할까요? 공주시 땅입니다. 공주시 시 땅이고요. 여기도 공주시 시 땅이고 여기에 토막들 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땅이 있는데 시 땅이 5군데 토막토막 있는 것보다 하나로 크게 하나로 쫙 있으면은 빌려줄 때도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뭔가 자기가 직접 시에서 일을 할 때도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3개 땅을 팔았어요. 3개 땅을 팔고 돈 마련해서 2번 땅 사러 갔습니다. 땅 주인 B가 있다고 치죠. 땅 주인 B가 있고 시에서 땅 주인 B에게 사러 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시가 이렇게 앞뒤로 땅을 갖고 있고 이것까지를 같이 시가 한몫해서 가지면은 그러면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양보 좀 해주시죠. B 택돔 소리 안 팔어. 아니 아저씨는 개인이지만 우리는 공주시 전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나중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파시라니까요. 안 팔어. 헤이 곤란하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뺏는 건 오로지 뭐만요?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다고요. 무슨 강도국가예요? 강도국가도 아니고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고 공익사업이 아니면 뺏을 수가 없습니다. 공적 주체가 공익사업이 아닌 이유로는 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협의해서 매수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과 민간은 민법 그대로예요. 승낙과 청약과 승낙 둘이 알아서 가격 정하기 나름이죠. 뭐요? 제가요. 오늘 종이딱지에다가 금보다 좋은 거 1kg 써놓고 10,000원에 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400만 원에 팔린대요. 비트코인이요. 이틀 만에, 하루 만에 1,200만 원 떨어졌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거 근데, 종이딱지 한 장이요. 그 종이딱지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컴퓨터 그냥 파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2,400만 원 주고 산다고요. 아, 민법이니까요. 2,400만 원 주고 사고 팔든, 그러니까 2억 4천 원 주고 사고 팔든, 누구만 병 사놨고요. 그 중간 수수료 업체요. 그러니까 중간 판매소요. 무슨 썸이요? 무슨 썸? 작년 수수료 얼마요? 330억이요. 그러니까 그 회사만 앉아서 330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이 100개면,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1% 되는 애들이 세계 100개에 80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10개 갖고 요리조리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러고 있는 건데, 그냥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아무튼 그러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죠. 아무튼 민법에서는 둘이 아우르사고 뭐 그게 뭔가 USB 하나를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을 주고 사고 팔든, 그러니까 그걸 뭐 2,400만 원을 주고 사고 팔든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개인 땅 살 때, 협의 매수할 때,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협의 매수, 강제 매수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법이 이제 토지보상법입니다. 뭐 긴 이름의 법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볼 필요도 없고요. 언제 때만 땅을 뺏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할 때만요. 여기는 안 써져 있죠. 뭐 그렇습니다. 이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이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선진국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선진국이니까 토지보상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대한민국이 아닌 후진국이요. 후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A가 그러니까 3억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 개인이 그러니까 시세가 한 3억 하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그러니까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그러니까 이 땅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요. 그러면 이 토지 등을 가져올 때 시세가 한 3억 하면 보통 이제 후진국에서는 얼마 주고 사오냐면 보통이 한 100억 주고 사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해피하냐고요.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3억짜리 A는 3억짜리 땅을 얼마 받고 팔았어요? 왜요? 고등학교 동창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A는 3억짜리 땅을 얼마 받고 팔았어요? 100억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땅에다가 얼마를 더 받았어요? 97억을 더 받았죠. 97억 다 먹진 않겠죠. 배탈 날라고요. 97억 다 먹지는 않고, 그러니까 얼마만 먹고요. 그러니까 47억만 먹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억은 다 어떻게 해서요? 그러니까 그 클리넥스 통에다 잘 넣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5만 원짜리가 없을 때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그 007 가방 이따만한 그러니까 여행 가방이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여행 가방에다가 10,000원짜리 그 푸른 배추 같은 거 그 10,000원짜리 담아봤자 8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거기다 요만한 봉다리 하나 더 붙여야 겨우 1억 채워지고 그랬었다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슨 이민 갈 때 쓰는 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2번 돌리면 뭐 이만한 뭐 통아저씨 한 5명 들어가고도 남는 그러니까 그런 이민 가방이나 담아서 갖고 가든지 그거 들고 가서 그러니까 또 뭐 하고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누구끼리 이제 골프 치고 있을 때 기사끼리 골프장에서 만나서 집 트렁크에다 넣어주고 뒤에 또 CCTV는 다 찍히고 있었고 나중에 CCTV 누가 까고 우세를 사고 아무튼 그러던 고생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후진국 얘긴데요. 아무튼 거기도 이제 5만 원짜리는 다 있겠죠. 5만 원짜리 크리넥스 한 통 통통하게 채우면 딱 1억이 되는 거죠. 사장님, 아유, 코 찔찔, 감기 드셨나? 코가 나오셨네. 크리넥스 한 통, 1억이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넥스 50통 담아서 누구한테 보내고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 B에게 보내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 연락 와서 도장 하나 찍어줬더니 50억 받고, 이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 연락해서 3억짜리 팔면서 47억 더 받고 해피하잖아요. 행복합니다. 국민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후진국은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TV에 안 나옵니다. 국민들 모르죠. 모르니까 열심히 국민들 돈 많으시잖아요. 뭐 내고요? 세금 계속 내고 있으면 되죠. 모범 납세자의 날 무슨 탤런트 남자 1명 여자 1명 나와서 모범 납세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 이제 가까운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막 그러면은 와 나도 저 탤런트를 따라서 세금을 열심히 내야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면서 행복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불행해요? 불행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해피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후진국.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아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보니까 무슨 법이 있다고요?
토지보상법이 있는 거죠. 땅 살 때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끼리는 그냥 둘이 알아서 정하는 거고요. 개인끼리는 정하는 거고, 공익사업 때 협의 매수, 강제 매수할 때, 공적 주체가 협의 매수할 때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거리 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골목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 땅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땅을 살 때, 요 C 땅을 살 때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거죠. 큰 사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A, 그러니까 B 땅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한 8억, 그다음에 이 땅은 한 12억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작아요. 그 막 큰 땅이고요. 아무튼 결론요. 뭐라고 말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건 뭐 A 땅 큰 겁니다. 큰 사거리에 큰 땅이고요. 이것도 B, 그러니까 이 사거리에 큰 땅입니다. 근데 저 귀탱이에 있는 조그만 찌글찌글한 땅을 살 때,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 8억 주고 산다. OX. X요. 그게 그냥 공법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12억 주고 산다. OX. X요. 그게 공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둘째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C토지 매수 가격을 표준지 공시가로 한다. X. 그냥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이고요. 지금 강의노트 17쪽이죠. 그걸 그 결론을 향해서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그림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림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전국 3천만 필지 가운데 50만 필지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표준지로 선정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그 7글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4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 비싼 땅 어디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 사례 말고 그냥 일반 상식으로 해요. 서울의 명동 땅이요. 뭐 7년 전까지는 산업은행 땅, 뭐 얼마 전부터 5년 전부터는 그 가운데 있는 네이처 리퍼블리크 화장품 가게 땅이 가장 비싸대면서요. 언제쯤 그런 얘기 나와요? 2월 중순 되면 나오죠. 그러니까 설 전후해서 2월 중순 나옵니다. 자, 그 이제 가격이 확정되는 게 그러니까 2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비싼 땅, 명동 땅, 그러면 이제 가장 싼 땅도 같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는 아저씨들끼리 이제 서로 얘기해서,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좀 끊어. 담배 좀 끊으면 한갑이면 한 평은 사네. 저 강원도, 하고 이제 경북 쪽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안 바라보는 동해안 바닷가는 비싸고요. 동해안 쪽을 멀리 바라보는 산자락, 산 절벽 땅이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2년 전에 있었어요. 제곱미터당 990원. 그러면 이제 1,000원 잡으면은 3.03이 한 평이니까 한 평에 3,000원. 담배 한 갑이면 거기 가서 땅 하나 사겠네. 한 평 사겠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게 이제 2월 말에 나오는 거죠. 50만 필지에 대해서 다 감정평가 들어가는 겁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 들어가고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국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은 좀 약간 좀 규모만 커도 이거 표준지 공시가 감정평가 안 받아요. 그 별로 이문도 안 남는다고요. 근데 이제 뭐 초보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곳들에서는 그냥 이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50만 필지 표준지 공시가 그 작업에 참여만 해서 몇 개 분배받아서 감정평가만 해도 1년 사무실 월세는 다 나와요.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50만 필지 하는데 그리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3천만 필지를 다 감정평가할 때가는 난리 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3천만 필지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 해서 세금 벌금 때리기 위해서 개별 공시가를 계산만 해놓는 거지 이건 감정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동산학 개론 제일 끝에 감정평가 3방식이 있고 감정평가법 이제 그때 나오는 얘기를 지금 그걸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공법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A 표준지 공시가 8억 B 표준지 공시가 12억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3번 위 C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나 공적 주체가 매입을 하면 안타깝게도 후진국이면 이런 법이 없으니까 3억짜리 땅 100억 주고 사고 넘기고 어찌고 저쩌고 하면서 서로 47억 50억 떼돈을 벌어서 해피할 텐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보니까 무슨 법이 있다고요? 토지보상법이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C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 시행자나 공적 주체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평가를 받아 평균에서 정한다. 그 다음에 P 감정평가업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한 3억 6천. 그러니까 Q 감정평가업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봐서 4억 냈다고요. 그러면 평균 가격 얼마로 사가야 된다고요? 3억 8천으로 사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칠판요. C 토지의 매수 가격을 8억으로 한다. O X. X예요. C 토지 매수 가격을 12억으로 한다. X. 그냥 그 상식이라고요. 그 상식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지금 이 얘기는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농지법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개인 땅을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수용하는 게 요 세 가지 공익사업 말고 또 하나 더 있고요. 4번이 있고,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4번이 있고, 또 이런 경우와 같이, 그러니까 사가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마다 뭐 이런 고등학교 동창 이런 스토리가 진행되면 안 되니까 이게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C토지 매수 가격을 표준지 공시가로 한다. X. C토지 매수 가격을 공시가로 한다. X. 7번 보시죠. 그냥 뻔한 얘기라고요. 뻔한 얘기인데 그 쏘는 말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7번이요. 그러니까 이 땅값을 8억으로 한다. X. 이 땅값을 10억으로 한다. X. 그건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뻔한 말을 쏘는 말 공시가로 한다. X.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두째 줄 전혀 관계없는 A가 공시가 8억, B 공시가 12억으로 시토지를 매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동그라미 4번 첫째 줄로 시험에 나오는 횟수가 많지만 동그라미 4번 첫째 줄과 동그라미 5번의 첫째 줄은 전혀 다르다고요.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시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OX. 오 맞다고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였잖아요. 동그라미 4번 틀린 건 뭐였고요. 시토지의 매수 가격을 공시가로 한다. X. 전혀 관계없는 다른 땅으로 할 수는 없다고요. 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맑고 옳고 틀리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틀리고 옳고. 동그라미 5번 두째 줄. 그러니까 시토지의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 했죠. 그다음에 시토지의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 감정평가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여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서 마르고 닳도록 나오게 됩니다. 저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책으로 가시죠. 요거로 이제 가고요. 그러니까 책에 152쪽. 152쪽 제일 위에, 그러니까 제3절. 뭐 장기민집행 도중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 네모 1번, 양보 1번 매수 청구권자. 보면 도중계획설에 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 표시요. 10년 이내. 그 도중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중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표시요. 아니하는 경우. 바로 넘어가세요. 그 도중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 표시요. 지목이 대인 토지 괄호 넘어서 의 소유자는 매수무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표시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요. 아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설 결정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매수해 가야 되는데 10년 지나도록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10년 지나도록 사업 매수도 안 하고 있다고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양보 1번 매수무자, 방고 1번 원칙. 뭐 대통령 국토계획법이니까 뭐 당연히 특광시군 나오겠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그러니까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에게 표시요. 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게 원칙 일반적인 경우고 방과 2번 예외 다음과 같이 정해졌으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박스 1번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 땡땡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질 경우는 시행자에게 유노아 10년 지나도록 뭐하고 있냐 빨리 사가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설치관리 의무자 표시요. 설치관리 의무자 땡땡 그러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당 도중계획설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뒷문장 관계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외 특별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거죠. 시행자 아니면 책임자 아니면 뭐 그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니까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 양과라 3번 매수 대상 위에 써져 있는 거 또 써져 있고요. 나중에 보시고 양과라 4번 매수 절차.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표시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 표시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 다음 쪽 넘어가세요. 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 매수 표시요.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이죠. 뭐 기간 써져 있는 게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입니다. 2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 그거 갖고 22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이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표시요.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칠판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때만 그러니까 토지 등을 매수해가는 거죠. 여기 있는 그러니까 초가집, 그다음에 돈 되는 나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을 다 취득해갈 때 돈 주고 가져가죠. 그 줄여서 토지보상법 5글자에만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표시요. 그러니까 등의 취득 및 보상 표시요. 보상에 관한 법 표시요. 법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한다. 안타깝습니다. 100억 갖고 난리를 칠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토지보상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죠. 양과 5번 X 하시고요. 그러니까 네모 2번 매수방법, 양과 1번 원칙.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 표시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이 원칙. 양과 2번 예외, 도시계획설 채권, 방과 1번 발행조건 땡땡. 다음 표시요. 다음 각구 이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설 채권 표시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그냥 그 글자 읽는 것만이 아니라 뭐 지방의 뭐 상황이나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가 좀 더 필요합니다. 뭐 채권이라는 표현도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고요. 얘는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판과로 2번 뭐 표시할 거 하나밖에 없는데 넘어가시고 그 아래 제일 아래 양구 판과로 3번 발행 절차 X 하시고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다음 154쪽에 네모 3번 매수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그러니까 시설 결정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10년 또 10년 지나도록 사가지도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아 빨리 사가라. 못 사겠다고요. 아이 그러면 이놈들아 숨을 쉬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3330 지을 수 있는 거죠.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그러니까 다음 1, 2의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표시요. 허가를 받아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X 하시고 두 문장 관계없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 2 묶으시고 7번 보시죠. 안 사가면 아닙니다. 7번요. 매수하지 않은 경우 2년 지나도록 매수하지 않은 경우 이고요. 그러니까 셋째 줄에 당구장 표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이란 다음을 말한다. 그 셋째 줄 당구장 표시에 그 세 줄은 아무 의미 없고 그 아래 동그라미 기업관 단독주택으로 3층이야 표시요. 3층이야. 그러니까 니은번 제1종 근린생활설로 3층이야 표시요. 3층이야. 디귿번 제2종 근린생활설 괄호 넘어서로 3층이야 표시요. 3층이야. 리을번 공작물 표시요. 공작물 3330 할 수 있다. 근데 어찌고 저찌고 3층이야. 아 그건 여기서 배울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보시면 다 아십니다. 7번요. 그러니까 큰 집이 63빌딩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찌끔한 집 3층이야. 그러니까 찌끔한 가게 3층이야. 찌끔 더 큰 가게 3층이야. 됐어요. 그거면 됐고 나중에 그걸로 다 됩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미집행인 경우이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제4절에 네모 1, 다음 쪽에 네모 2, 그러니까 다음 쪽에 네모 3까지 다음에 보시고 156쪽에 네모 4가 있습니다. 156쪽 네모 4. 그러니까 도시계획서 결정 실용. 아무튼 목차가 좀 이게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법조문 자체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모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서에 대해서 고실부터 20년 표시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표시요.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서 결정은 고실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표시요.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표시요. 효력을 잃는다. 동그라미 2번 첫 세 줄 다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넷째 줄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회기 내용을 기하자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 표시요. 고시한다. 발표는 뭐 공법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결정 해놓고 여기는 몇 년 동안 착수도 안 했다고요? 20년 동안 착수도 안 했다고요. 20년 전에 뭐 결정하고 지금 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착수하지 않았으면 효력을 잃는다. 그걸로 끝. 이씨, 뭐 도서상품권이라도 하나 줘야지. 시설 결정해놓고 건물 못 짓게 해놓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이제 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니까 뭘 짓게 돼요? 건축을 하게 되는데 또 일부 속 없는 사람들이요. 야 20년 지났다. 이제 나는 이제 이 땅에 건축할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20년 동안 낸 재산세가 얼마냐고요. 지금 이 옆자리 여기는 건물을 지어서 20년 동안이면은 지금 뭐 엄청난 떼부자가 돼 있겠죠. 아무튼
그 지금 좋아할 일이냐? 또 나쁜 똥꼬놈들 어떤 놈들이 이거 결정해놓고 근데 뭐 아무튼 도상품 준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아무튼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뭐 20년 전에 결정한 거 지금 설치해봤자 안 되는 거죠. 설치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모 5번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158쪽까지 오시고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600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러니까 입지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기계장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게 됩니다. 기반시설 도시계획설 그 단어만 소리 내시면 되고 개발사업 개발법 정비사업 정비법에 있는 거죠. 다음 주에 개발행 허가제와 그다음에 이제 농지법 6번째 법 농지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엄청 춥다네요. 건강들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